그래서 Constrained Motion Planning Method Exploiting Learned Latent Space for High Dimensional State and Constrained Space라는 논문의 제목으로 박수환 박사 밑에서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팀의 게임 세션에 어셉돼서 저번 주에 발표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 내용은 이제 Constrained Motion Planning 관련 내용인데 이제 Constrained Motion Planning은 모든 동작이 주어진 제약 조건을 만족하면서 움직이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발표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판다 로봇 세대를 이용해서 의자를 돌리는 것 같이 이제 고차원의 모션 플래닝은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복잡한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차원의 컨스트레인드 모션 플래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차원 매니폴드 근사를 위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이고, 이제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한 이유는 이제 제한된 데이터 안에서 더 정확한 매니폴드를 근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레이턴트 모션을 사용하였습니다.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직접 탐색을 진행함으로써 더욱 빠른 모션 플래닝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있을 때 제공되는 시작 포즈와 목표 포즈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그림처럼 이제 컨피그레이션 스페이스로 공간을 모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안한 방법에서는 이제 그림과 같은 approximated manifold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학습된 매니폴드를 활용하여 그림과 같이 잠재 공간에서 컨피그레이션 스페이스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approximated manifold는 다양체 브릿지 문제를 종종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요 선들이 끊겨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끊겨 있는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논문에서는 레이턴트 점프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턴트 점프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컨스트레인드 패스를 성공적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연구로는 총 이제 데이터 프리 메소드 3개, 프로젝션, 탄젠트 번들, 아틀라스 같은 방법들이 있고, 데이터 드리븐 메소드로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연구된 이제 레이턴트 모션, 레이턴트 샘플링, 컴프넷 X, 그리고 에코맨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참고했던 사전 연구는 이제 레이턴트 샘플링 관련 연구인데, 이제 그림 1과 같이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샘플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약 조건을 충족하는 점들을 이제 디코더들을 통해서 근사하게 되는데, 그런 다음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근사된 샘플들은 프로젝션을 통해서 이제 제약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점들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의 집합을 컨스트레인드 매니폴드로 사용하게 되고, 그림 3과 같이 이제 컨스트레인드 매니폴드에 대해서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모션 플래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가장 큰 바트넥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제약 조건 프로젝션 프로세스 과정에서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근사된 점들이 있는데 이 프로젝션 과정에서 매우 많은 시간을 야기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더 고차원 문제에서는 이 시간이 많이 사용하게 되어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인트 스페이스 그래프 확장으로 인한 아까 말씀드렸던 바트넥을 극복하기 위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직접 탐색하는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방법은 학습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먼저 컨스트레인드 패스를 직접 탐색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기존 방법에서 계산이 많이 소요되었던 프로젝션 부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의 직접 탐색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고차원 매니폴드 근사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좀 적다는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인터폴레이션 프로세스나 그 외에 이제 프로세스 과정에서 컨스트레인드 조건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점들이 이제 직접 탐색을 했을 때 이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익스펜션 프로세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프록시메이티드 매니폴드 위에서 거리를 계산하고 매니폴드 미스매치를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이제 다이렉트 서치 방법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매니폴드 어프록시메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제 VA 모델을 사용해서 주로 이제 고차원의 데이터들을 매핑을 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차원의 제한된 관절 데이터를 저차원 잠재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매핑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이제 데이터 수가 적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젠트 스페이스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각 에포크마다 데이터 포인트를 이제 추가하여서 데이터 세트를 늘리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컴퓨터 비전 도메인과 달리 저희 이제 컨스트레인드 모션 플래닝에서는 컨스트레인드를 통해 문제가 정의되므로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통해 널 스페이스 베이시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데이터 세트 크기를 늘리고 매니폴드 근사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TS를 활용하여 이제 오버피팅 문제를 방지하고 밸리데이션 러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실험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레이턴트 스페이스 내 거리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럴트 알고리즘은 다들 아시다시피 고정된 단계, 고정된 거리 크기를 사용해서 알고리즘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다양차의 근사에 사용되는 VA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에 이제 비슷하게 만들도록 이제 강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 스페이스에서 불규칙한 스텝 사이즈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점들 간의 거리를 계산할 때 이 분포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approximated geodesic distance 메소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pproximated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완전히 이게 정확한 거리는 아니고 이제 데이터가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에 맞춰서 노멀라이즈 되다 보니까 이를 이제 역으로 좀 근사하기 위해서 CDF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의 밀도 함수를 사용하여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일관되고 효과적인 모션 플래닝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통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대략적인 거리가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와 유사하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선은 CDF를 통한 이제 정교한 거리를 나타내고 이제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잠재 공간의 거리에 기존의 데이터에 비해 오프셋이 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교화된 거리가 원본 데이터의 거리와 좀 더 유사하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표시된 것처럼 정규 사전 확률을 사용하여 이제 constrained manifold를 근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부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형 토폴로지를 걷는 본 미세스 피셔 프라이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다양한 데이터에서 동일한 토폴로지를 갖는 호미오몰픽 프라이어를 찾는 것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재 공간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계획된 경우가 이제 프로젝션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또는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관절 한계를 위반하거나 아니면 이제 콜리전 스테이터스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매니폴드 디스턴스 리미트 바이올레이션이 일어날 때 관절 공간의 확장을 통해 이제 레이턴트 점프가 구현되게 됩니다. 이제 레이턴트 점프를 통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매니폴드 브리치로 인해 발생하는 불연속성을 이제 점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레이턴트 점프를 통해 불연속적인 잠재성에서도 이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그래프는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여기 보시는 점들에서 점프가 이 초록색 점에서 점프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관절 공간에서 이제 연속 경로가 어떻게 발견되는지 보여주며 이제 제한한 방법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실험 영상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실험에 사용한 환경이 이제 총 네 가지이고 처음에 이제 한 개의 판다로 사용한 픽스드 오리엔테이션, 그다음에 두 개의 판다로 사용한 듀얼 매니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듀얼 매니플레이션에 이제 방위를 제한한 픽스드 오리엔테이션 듀얼 매니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의자를 회전시키는 트리플 매니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이는 그림이 이제 사전 응구 방법이고 이제 오른쪽에서 보이는 그림이 저희가 이제 제안한 방법인데 이제 왼쪽 동영상보다 좀 더 빠르고 정확한 모션을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저희 방법이 기존의 방법들보다는 이제 나은 결과를 보여줬는데 한 가지 이제 픽스드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한한 방법보다 이제 레이턴트 모션 그냥 레이턴트 모션을 진행하는 결과가 조금 더 좋았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결과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픽스드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레이턴트 점프가 없이 그냥 차원이 낮기 때문에 레이턴트 점프를 사용하지 않아도 해가 잘 나왔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이제 고차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한 방법이 기존에 제한된 방법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임플리시트 패럴렐 매니플레이터에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이고 마찬가지로 저희의 제안한 방법이 나머지 방법들보다 더 좋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실제 로봇 실험인데 음, 이거는 이제 저희 다이로스 유튜브에도 올라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저희가 처음에 RAL에 제출했을 때는 넣지 않았던 내용인데 이제 리뷰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로봇에 대해서도 실험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다양한 듀얼 매니플레이터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위주로 이제 추가 실험을 진행했었고 이제 무비 API에서 바로바로 이제 모션 플래닝 되는 것을 이제 만들었었습니다.